오늘 아침엔 눈이 오네요. 나는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은 40대 여인입니다. 내 침실에는 그와의 지난밤 뜨거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홍보설에서 고모부와 저의 러브 스토리를 살며시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중등 보습학원의 영어 선생입니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시작했으니 거의 20여 년 되어가네요. 쾌적한 혼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할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내 혼자의 꽤 넓은 자가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할 때 빡세게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을 좋아해서 매계절마다 갑니다.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거실 확장을 해서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큰 창문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네요. 커피 한 잔 들고 밀려오는 따뜻한 고독을 즐깁니다. 내 나이도 이제 40을 넘겼네요. 질풍노도같이 살아온 30대가 밀물처럼 밀려오네요. 29살에 결혼이란 것을 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남자란 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결혼이 불러온 실수였습니다. 적어도 3년은 연애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아빠가 폐암투병을 한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빠하고 살았습니다. 유년기를 할머니 집을 왔다 가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 몇 년 있다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초교 1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날 엄마한테 울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살았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아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자유분방하게 살았지만 저에게 잘했습니다. 공부에 신경도 많이 써주고 고액과외도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중2에 만난 영어 과외 선생님과 인연은 특별합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인서울대학 영문과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주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며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둘인데 나이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모가 어릴 때부터 자주 보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평생 담배를 열심히 피우더니 결국 그 꼴이 났습니다. 퇴직 후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더니 돈이 아니고 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월급 받으며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사업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비밀이지만 내 첫 경험의 상대가 백인 아저씨입니다. 톰 크루즈 닮은 백인 아저씨에게 저의 첫 순결을 주었답니다. 교환학생 가서 홈스테이 하는 집 아저씨와 뒹굴고 말았습니다. 달콤했다기보다는 너무 아픈 기억만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나이 많은 아저씨가 좋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부담 갖지 않고 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 둘이 살면서 할 말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빠한테 온갖 잔소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착한 아빠는 그 모든 잔소리를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형제도 없는 내가 불쌍해서 절대로 나한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공호부하고 살을 섞으며 사는 것도 엄한 애성격 탓입니다. 절대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2에 만난 영어 과외 선생님 덕분으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내 성격에 딱 맞고 수입도 괜찮고 해서 직장 그만두었습니다. 돈 벌어서 평생 처음 아빠에게 용돈도 드렸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아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결혼도 하기 싫었는데 아빠가 하도 재촉을 했습니다. 병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른다고 꼭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그렇게 서둘러 한결혼이 1년 만에 파국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혼자 남겨둔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저를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 갔습니다. 하지만 고모하고 잘 지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던 중에 고모하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고모가 가로챘습니다. 따질 것 따지는 내 성격에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고모하고 따졌습니다. 양심적인 고모부 때문에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모부와 자주 만났습니다. 고모하고는 원수처럼 되어서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성격이 온순한 고모부와 만나서 내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똑소리나고 논리적인 나에게 결국 고모부가 수긍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 설득시키다가 부부싸움 크게 했다고 합니다. 고모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친척들하고도 다 끝났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친한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절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어느 날 고모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둘이서 저녁 먹자는 것입니다. 고모 이야기라면 안 만나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족발 잘 먹던데 신촌에 유명한 매운 족발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 말 듣자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면서 그냥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약속된 족발집에 갔더니 먼저 와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50대가 40대 같이 보입니다. 패션도 부티나는 40대 같이 청바지에 루이 비통 후드티입니다. 아니 부동산 아저씨가 너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 루이비통 얻은 거야? 응, 부자 친구가 선물로 주었어. 유산 문제로 고모부하고 자주 만나면서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고모하고는 원수가 되었는데 고모부하고는 친구가 되어버렸네요. 성격이 저렇게 착하니까 부동산 중개가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권위라는 게 없고 어른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살리를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날 매운 족발에 소주 한 잔 잘했습니다. 무려 소주를 4병이나 마시고 마구마구 떠들었습니다. 고모가 나쁜 인간이다. 엄마는 더 나쁜 인간이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등등 마구마구 떠들었습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할 틈도 안 주고 떠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심적으로 외로웠는데 스트레스 마구 풀었습니다.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고맙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사실 어제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했구나. 다음에 시간 한번 내줄래? 왜? 어제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이야기할 분위기가 안 돼서.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만나요. 고마워서 당장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산 정리한 걸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윤미야, 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직업과 내게 맞는 집 꼭 필요하다. 지금 이 돈 가지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라. 내 소개하는 이 아파트 앞으로 반드시 괜찮다. 고모부 이건 아인테 장사속으로 권하는 거 아니지 틀림없지. 하도 친척이고 엄마고 내 인테 뜯어먹으려고 덤벼서 질렸어. 고모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그래 나 그런 의도 전혀 없다. 사랑하는 내 조카 윤미의 인생을 위해서 권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나겠네. 무슨 사랑이야? 이루어지면 안 되는 세기의 불륜이네. 와, 그 말 짜릿하다. 해보고 싶어. 그런 역사적인 러브 스토리. 순진한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완전 헝큼하네. 아니야, 나 순수해. 딴 마음 없어. 알았어, 농담이야. 내 믿고 구매할게요. 만약에 배신되리기만 해봐. 영원히 의절이야. 알았습니다, 윤미님. 그리고 구매했는데 양심적으로 고모부는 수수료도 안 받았습니다. 수수료 주겠다고 하자 족발 많이 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산 집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학원 영어 강사라는 직업에 내 소유 아파트 이 2개가 내 전재산입니다. 여기에 기대어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모부와 좋으면서 조금 야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에 한 번씩 신촌 매운 족발집에 만나서 스트레스 풀었습니다. 주로 내가 떠들고 그는 들었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원룸 중개를 해서 그런지 젊게 보였습니다. 내하고 거의 20년 차이인데 거의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좀 나이 차이가 나게 보이는 친구 정도.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마치 폭포수처럼 털어놓습니다. 그는 그림 없이 들어주고 맞장구를 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둘 사이의 말투도 마치 친구처럼 변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2번의 연애를 실패했습니다. 그 2번의 러브 스토리를 그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미쳐서 같이 어떻게 잤는지까지 떠들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다가 그만 만나면 해픈 여자로 변합니다. 분노 조절장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가 연애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남자를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습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2번째 남자는 떼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달아다녔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매운 족발집에서 한잔하면서 무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분노한 고모부는 그 남자 직장으로 달려가서 대판 싸웠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로 달려가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고를 쳐?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지. 그 제발 자기라는 소리 안 할 수 없어. 자꾸 기분 이상해진단 말이야. 자기가 나를 세뇌시키는 것 같아. 아차, 그 봐. 내가 이렇게 세뇌당했잖아. 알았어, 앞으로 안 할게. 어쨌든 이번에 너무 고마워 내 족발 살게.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서 딱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으로 의절하고 살던 고모까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의심한 고모는 고모부와 크게 싸웠습니다. 저를 고모부를 유혹한 불려우 같은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안 보고 살면 되니까 하고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항상 가던 일본 온천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페리 타고 후쿠오카 가서 버스 타고 갔습니다. 유휴인 온천이라고 2번째 오는 온천입니다.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어도 열심히 배워서 곧잘 하는 편입니다. 저는 혼자 다니는 여행을 좋아해서 혼자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40이라 생각하니 혼자가 무서워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유휴인을 가는데 갑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워집니다. 곧 다가올 그 차가운 겨울이 진저리가 납니다. 남자하고 가끔씩 사랑은 나누고 싶어도 사귀기는 정말 싫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확실히 결정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쓸쓸히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카톡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야? 어딘지 알면 여기 올 거야? 그래 갈 거야. 자기한테 갈 거야. 자기라니 누구 보고 자기야. 아무나 여자만 보면 자기라고 그러지. 아니야. 오로지 윤미한테만 자기라고 그래. 어쭈 이거 봐라. 진짜 둘이 사고치겠네. 괜히 무서운 못된 마눌님한테 박살나지 말고 깨끗이 마음 덮고 집에 들어가요. 나 이혼할 거야. 이제 나 프리야 자유야 자유. 아하,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자유를 쟁취하신 것.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매운 족발로 건배를 하자. 아니야. 그건 너무 약해. 더 악만적으로 러블리하게 글로벌하게 축하를 해야지. 내일 아침 당장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타. 내가 일본 유유인에서 뜨겁게 이혼 축하 파티 해줄게. 오케이, 내일 아침 출발하며 카톡할게. 농담 다 먹기 잘했다. 금 이응 고모 깨소금이다. 그러고 온천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노천탕에 갔습니다. 커플들이 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탕에 갔다 왔는데 몸이 뜨거워져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니 밤이 되면 육체적으로 많이 그립습니다. 갑자기 내 말 잘 듣는 그가 떠오릅니다. 여러 남자 경험해 봤는데 믿을 수 있는 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하고 같이 한번 뒹굴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알을 해븐에 올려줄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그는 이미 나를 가지고 싶어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몸 안에서 짜르르 하고 강이 흐릅니다. 내일 진짜로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을까? 밤새도록 혼자서 그하고 둘이서 만리장성을 쌓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은근히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저녁에 여관에 들어와서 멍하니 있는데 카톡이 들어옵니다. 어디야? 자기. 어디긴 방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지. 어제 온다고 그래 놓고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그리고 왜 자꾸 자기라고 그래. 진짜 짜증나. 앞으로 날 한 번만 더 자기라고 부르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유유인가면 자기가 나 안아줄 거야? 진짜. 그럼 꼭 안아줄 거야. 어떻게 안아줄 건데 자세히 말해봐. 같이 뒹굴어 줄 거야. 이제 됐지. 50고? 아니야. 이제 진짜 됐지. 더 말하면 전부 취소야. 나 여기 버스 내렸어. 어서 델로 와. 그 말에 그냥 온몸이 열기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냥 달려갔고 그를 나가채워 둘만의 공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여관 노천탕에는 물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들리는 남녀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에 온 여관의 귀뚜라미가 놀라 조용했습니다. 여인은 이제야 종착점을 찾았다고 온몸으로 정열을 발산합니다. 남자는 이제 막 항구에 도착한 뱃사람같이 우람한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항소개구리 같은 돌진에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와 고무부는 엮어지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진실한 감정으로 친구같이 잘 지내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섰고 기다리던 몸을 섞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양보하며 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서 둘만의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은 일본 온천 여행을 갑니다. 둘만의 악만적인 노천탕. 정말 잊을 수 없는 뜨거움을 매번 만들고 있습니다. 둘 다 혼자 살지만 합칠 생각도 헤어질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아, 오늘 눈이 계속 오네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며 카톡을 넣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또 뒹굴까? 50고? 아니야. 하하하. 행복합니다. 홍보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창작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해서 마치 잔소리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우리 매주 만나요. 그러기 위해 매일 루틴하게 운동하십시오. 좋아하는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하십시오. 명상을 통한 마음 관리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불금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30년의 약속, 작가 올림.